지금 동남아 해역이 술렁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의 단 한마디에 중국이 경고장을 날렸고 그 순간 한국이 꺼낸 카드는 놀랍게도 단돈 10만 원짜리 군함 한 척이었습니다. 270척의 중국 어선이 총성 없이 전부 철수, 미국도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은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한국은 이 일을 벌였던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점미나입니다. 베트남 해양안보청 부국장으로 15년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입을 막고 우리 영해를 지키는 일을 해왔어요. 새벽 4시 12분 감시 레이더 5대가 동시에 경고음을 터뜨렸습니다. 312개의 붉은 점이 우리 해역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던 바로 그 어장이었어요. 현재 확인된 선박수가 312척입니다. 레이더 담당 중이 레반2가 급히 보고했어요. 궤도 유지 상태로 우리 어장 중심부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붉은 점들이 조직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어요. 중국 해경선 11척 확인됩니다. 또 통신 담당 하사가 외쳤어요. 본대 뒤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언제나 이 순서지. 어선 먼저, 해경 나중. 현재 우리 대응 가능 전력은 고속정 4척이 전부입니다. 착전과장이 보고했어요. 4대 312,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였죠. HQ-7와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무전이 떠올랐거든요. 여긴 우리 바다야. 그리고 나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죠. 작전실 조명이 비상등으로 바뀌었어요. HQ-7로 완전 실종 확인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우리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형제가 없었어요. 저는 자체 대응 계획 B-6을 꺼냈어요. 국방부 승인도 받지 않은 비상안이었죠. 부국장님 정보 허가 없이. 참모가 걱정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제가 여기에 있겠어요? 사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긴급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이 시급한 상황에서?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전화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해주세요. 여기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미나 부국장님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급히 통화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군함 한 척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장 포함 착전 가능 상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항급 초계함을 즉시 지원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고요? 15년간 해양안보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보 수집용? 지정학적 레버리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5시간 후 하노이 해군참 모청 접견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5시간 후 접견실에서 한기훈 대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소탈한 인상이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한기훈 대사는 말없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극비 포항급 초계함 여수함 실전 배치 가능 전면 무장 무상 지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진짜 형제는 계산하지 않는다. 무장은 포함입니까? 모든 무장 포함입니다. 장병 훈련은요? 베트남 해군 장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간 집중 교육시켜드립니다. 기동 정비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놀랐어요. 심지어 모든 장비 매뉴얼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든 베트남 장병은 한국군 현역 교관의 실전 훈련을 마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진심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제가 의심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기훈 대사가 깃발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여수함이 한국을 떠나던 날 달고 있었던 깃발입니다. 우린 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보냅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저는 그 깃발을 무릎에 올려두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진짜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틀 후 베트남 국가안전위원회 긴급회의실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여수함 관련 문서를 들고 15명의 고위 관료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군함을 준다고요?
국방장관이 첫마디를 꺼냈어요. 그 조용한 나라가? 한 척 준다고 바다가 지켜집니까? 후 부총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상 지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외교장관도 고개를 저었어요. 회의실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문서를 펼쳤어요. 무상 지원, 실전 무장, 작전 훈련, 그리고 장병 교류 계획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로 약 10만 원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장난하십니까? 군 장비를 장난감으로 보세요. 저는 서류를 조용히 돌렸습니다. 진짜 형제는 계산하지 않는다. 여수함은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 마이너스 주베트남 대한민국 퇴사관.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외교장관이 의심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총리가 우려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10만 원짜리 배가 아닙니다. 우릴 믿는 단 하나의 외교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안보보좌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진짜 형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분석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끄덕였어요. 외교장관은 여전히 걱정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놓치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겠네요. 안보보좌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부국장님은 정말로 한국을 믿으시나요? 15년간 해양안보 업무를 해왔지만 한국처럼 진정성을 보여준 나라는 처음이에요. 그 배가 출항하면 난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3일 후 베트남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여수함 전진 배치 지시서에 서명했어요. 함장은 응우엔 탄람소령, 함내 교육 담당은 한국해군 김세진 중령이었죠. 다낭 해군기지에 정박한 여수함을 처음 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회색 도색의 1200톤급 함정이 밤바다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내일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탄남 함장에게 물었어요. 우린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밤 함정을 둘러보니 한국 해군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모든 장비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기구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건가요? 형제에게 불편한 배를 줄 순 없잖아요. 김세진 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출항 당일 새벽 5시 여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 마스트에는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전 함대 출항 준비 완료. 항해 시작! 탄남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여수함의 엔진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렸어요. 베트남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도 함정에 탑승했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혼자 중국 어선으로 향했을 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출항 후 2시간,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해역에 도착했어요. 레이더에 중국 어선 270여 척 포착됐습니다. 해경선은 8척 확인됩니다. 수평선 너머로 수백 척의 어선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어요. 경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선들은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장님, 중국 어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우리 영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말이에요. 중국 측에서 새로운 군함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교신을 듣고 보고했어요. 2시간 만에 중국 어선 270여 척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 빠져나갔어요. 탄남 함장이 감탄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산 없는 신뢰가 이긴 건가요? 그날 오후 국제 언론에서 여수함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부터 BBC, 로이터, 심지어 일본 NHK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CNN 보도가 놀라웠어요. 베트남의 새로운 회색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중국 어선 270여 척이 무력 충돌 없이 철수했어요. 이 함정은 한국에서 상징적 가격인 10만 원에 제공받았습니다. BBC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베트남의 이 회색 군함은 아시아 해양 전략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진출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보여줬거든요. 로이터는 한국의 역할을 부각했어요. 한국의 무상군함 지원이 남중국해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NHK도 주목했어요. 한국의 대베트남 군함 지원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강대국 압박에 맞서는 중소국가들의 연대가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트남 국영방송은 특별 뉴스를 방송했어요. 오늘 우리 해군의 새로운 군함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받은 이 함정이 우리 영해 수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하노이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우리도 드디어 중국에게 당당할 수 있게 됐구나. 10만 원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한국이 진짜 형제구나. 일주일 후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문의가 쏟아졌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연달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하노이에서 동남아 해양안보협력회의가 열렸어요. 7개국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필리핀 대표가 제안했어요. 우리끼리 해양안보협력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덧붙였어요. 10만 원 정신을 우리 협력체의 기본 철학으로 삼는 건 어떨까요? 회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7개국이 동남아 해양평화협력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의 베트남 군함 지원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했고, BBC는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신뢰를 공유합니다. 라고 분석했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달랐어요. 한국이 부러워진다. 저렇게 형제처럼 도와주다니.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여수함을 다시 찾았어요. 우릴 지킨 건 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세진 중령이 말했어요.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베트남이 언제 이런 함정을 보유하게 됐나? 정보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짜리 함정이 중국의 계산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제 사무실은 폭세통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한국의 군함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연달아 요청이 왔어요. 심지어 라오스까지 메콩강 순찰 지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응답은 일관됐어요. 모든 지원은 10만 원의 상징적 가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마이너스 동남아 해양평화 포럼이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안보 모델입니다. 강제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상생입니다. 포럼 결과로 한마이너스 동남아 해양평화 협정이 체결됐어요. 첫째, 군사 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둘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평등한 협력을 한다. 셋째, 10만 원 정신을 협력의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 한국 국방장관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매년 동남아 각국에 한 척씩 함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10만 원의 상징적 가격으로요. 김세진 중령을 만났어요. 10만 원짜리 군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변화를 만든 건 군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태국이 초계함 한 척을, 인도네시아는 순찰함 3척을, 말레이시아는 해양 감시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UN 본부에서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포럼이 열렸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10만 원 모델은 21세기 평화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연단에 서서 발표했어요. 10만 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군함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지원받은 함정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배에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10만 원의 약속 마이너스 진짜 형제는 계산하지 않는다. 태국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이 깃발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상징이에요. 중국의 반응도 변했어요.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날 밤 여수함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10만 원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해. 한국에서 10만 원 해양평화대학 설립 소식도 들려왔어요. 형제들과는 돈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완전 무료라고 했습니다. 1년 후 베트남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 역사를 조사하던 중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연구원이 파일을 가져왔어요. 1990년대부터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한 무상 지원 목록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수함만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1995년 의료진 교육 베트남 의사 200명 한국 연수 1998년 농업기술쌀 품종 개량 기술 무상 제공 2001년 교육 인프라 시골 학교 신곡 건립 2005년 재해복구 태풍 피해 지역 지원 2010년 IT 교육 공무원 1000명 디지털 교육 모든 지원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조건 없음,
형제국 지원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한국 측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때 함께했던 동맹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공개했을 때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10만 원 정신 연구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호치민시에서는 조건 없는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꿈꾸셨던 바다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1995년 한국 의료진이 우리 마을에 와서 무료 진료를 해주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국 사람들이 왔었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줬지. 저는 깨달았어요. 10만 원 정신은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요. 한 달 후 한국-베트남 우정의 역사 전시관이 하노이에 개관했어요. 전시관 입구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조건 없는 깃발 -30년간 이어진 형제의 증명. 개관식 날 한기훈 대사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30년간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던 태극기였습니다. 이 깃발은 30년간 베트남 곳곳에서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받아들며 눈물이 났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베트남을 도와왔는지 깨달았거든요. 방문록에 이렇게 썼어요. 30년간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준 한국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10만 원 정신을 전파하겠습니다. 2년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아시아 평화해양협력체를 발표한 거였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나란히 서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10만 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제안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강제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입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30년 우정이 증명했듯이 진짜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세안 10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태국 총리가 말했어요. 10만 원 모델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10만 원 정신으로 모든 바다가 평화로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날 오후 아시아 평화해양협력체 본부를 베트남 다낭에 설치하기로 발표됐어요. 다낭은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피를 흘린 땅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는 12개국의 깃발이 원형으로 배치되고 중심에는 10만 원의 약속이라고 새겨진 돌비가 세워졌어요. 3개월 후 다낭 본부에서 첫 번째 10만 원 정신 확산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저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10만 원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태국 해군 중위가 질문했어요. 정말 조건 없는 협력이 가능한가요? 국가 이익의 가장 큰 것은 평화입니다. 10만 원 정신으로 만든 평화가 가장 큰 이익이에요. 6개월 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10만 원 정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년 후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무조건적 협력 원칙이 유엔 헌장에 추가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10만 원 정신은 이제 전 인류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낭 해변을 걸으며 멀리 여수함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 배가 처음 출항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응우엔 탄남 함장이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세계 각국에서 여수함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세계 순항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세진 중령도 왔어요. 한국에서 10만 원 평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재단이에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해냈어요. 바다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됐어요. 여수함에서는 야간 근무 장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함정 마스트에 달린 12개국 깃발이 반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조건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